긴장감이 더 높아지고 있는 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공격 준비를 모두 마쳤고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명령만 남았다고 합니다. 이란은 오늘도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 수십 발을 쏘며 반격을 이어갔는데 양쪽 모두 잇따른 공습으로 무기 부족 현상을 겪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먼저 변재영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대응책을 놓고 여러 생각이 있지만 최종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란과의 핵 합의는 열려 있다면서도 정권 교체 가능성을 언급하자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او در این زمینه ضربه خواهد خورد به مراتب بیشتر است از اونچه که ایران ممکنه صدمه بخوره. 이란은 오늘도 20발이 넘는 미사일을 이스라엘 남부 병원 등을 겨냥해 발사했습니다. Extracting patients from all the buildings, going door from door. Our teams are together with the fire department. 이란의 저항에 미국은 이란 주변국의 군기지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항공기와 함정 일부에 대한 안전 조치를 했습니다. 미 고위 당국자들도 이란을 공격할 가능성에 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he more bellicose the Iranians get, I think the higher the chances are that the United States will join with Israel. 계속된 공습으로 2천여 기의 미사일 재고가 1,300기로 줄어든 이란이 곧 미국의 협상안을 받아들일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스라엘 역시 하루 4천억 원이 드는 방공망을 10일 정도 유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번엔 이란의 핵시설 아라크 중수로를 공격했습니다.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곳으로 알려졌는데 이란의 핵과학자들과 주요 핵시설을 타격하면서 이란 핵자산을 초토화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어서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라크 중수로를 조준한 화면 위로 연이어 폭격이 가해집니다. 이란과의 교전 일주일째인 오늘 이스라엘이 이란의 아라크 핵시설을 공격했다며 공개한 영상입니다. صبح امروز حوالی ساعت 6 صبح شاهد تجاوز آشکار رژیم کودککش به این محدوده بودیم. خب پدافند هوایی و سامانه‌های پدافند هوایی با قدرت 아라크 중수로는 핵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시설로 수도 테헤란에서 남서쪽으로 250k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SNS를 통해 아라크 중수로 주변 약 2km 반경을 표시한 위성사진과 함께 주변 주민 등에게 즉각 대피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국영TV는 해당 시설은 이미 비워져 있었다며 폭격으로 인한 인명피해나 방사성 물질 누출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It wants Iran to fully renounce its nuclear program, including the peaceful dimensions of its nuclear program. And that is something that Iran is not likely to do. 이스라엘은 이란 핵 과학자들을 표적 사살했고 나탄즈 농축시설과 이스파한 핵시설에 이어 하루 전엔 테헤란 주변 원심분리기 생산시설을 공습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어지는 군사작전을 통해 이란의 핵자산을 재기불능 상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포르도 핵시설 공격 명령만 남은 상황을 전 세계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파괴하려고 하는 포르도 핵시설 대체 어떤 곳인지 뉴스더에서 김자민 기자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먼저 포르도 핵시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포르도는 이란 중북부 산악지대에 있습니다. 네. 수도 테헤란에서 16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1981년 이스라엘이 이라크 바그다드의 지상 핵시설을 파괴하는 것을 보고 이란은 깊은 산 지하에 이렇게 건설을 했다고 합니다. 네. 네, 핵시설은 산비탈 아래 지하 100m 깊이에 은폐돼 있습니다. 단단한 안반 아래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건설돼 있어 난공불락의 요새란 평가를 받습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한 핵시설이 나탄즈였잖아요. 근데 이것보다도 핵시설이 핵물질이 더 많이 보관돼 있는 겁니까?
네, 2023년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포르도에서 83.7% 순도로 농축된 우라늄이 발견됐다고 보고했습니다.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농축 농도인 90%에 근접한 수치인데요. 뿐만 아니라 60% 농도의 우라늄 408kg이 보관돼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네. 이 핵물질로 단 3주 만에 핵탄두 9개를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예. 또 IAEA에 따르면 포르도에는 우라늄을 고순도까지 농축하는 데 필수인 고성능 원심 분리기 2,700개가 가동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포르도를 무력화해야 이란의 핵 능력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포르도를 파괴할 수 있는 폭탄이죠. 벙커 버스터. 이건 미국만 갖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초강력 벙커버스터로 불리는 GBU-57이 포르도 핵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이 폭탄은 원래 산악지대 지하에 숨겨진 북한 핵시설을 겨냥해 만든 폭탄인데요. GBU-57이 도달할 수 있는 깊이가 60m 정도라 여러 발을 동시에 타격해야 포르도 핵시설 파괴가 가능합니다. 현재 미군의 B-2 스텔스 폭격기로만 이 폭탄을 운반할 수가 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올 2월과 4월 두 차례 워싱턴으로 날아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포르도 기지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벙커버스터 지원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란은 미국이 개입하면 미군 기지까지 공격하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습니다. 이란이 반격할 수 있는 겁니까? 네, 미국 싱크탱크에서 이제 양국이 전면전을 벌일 경우 이란이 오래 버티지 못할 수는 있지만 미국에도 쉬운 전쟁은 아니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일단 땅이 크기 때문에 반격 능력을 없애려면 타격해야 할 목표물이 많고요. 또 트럼프 지지층인 마가 진영에서 전쟁 확대에 대한 반발 목소리가 크기 때문인데요. 이란의 전략은 버티면서 최대한 반격하고 트럼프가 여론에 밀려 전쟁을 포기하게 만드는 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이번 주말이 이번 사태의 고비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좀 지켜봐야겠군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